최근에 많은 분들이 패널 데이터를 가지고, 여러분 패널 데이터가 어떤 건지 아시죠? 이제 어떤 국가의 하부 기관에서, 예산을 바탕으로 패널들을 구성을 해서 좀 이제 종단 연구를 할 수 있는 이제 그런 기반의 데이터를 만드는 목적으로 만들어 놓은 것들이 이제 패널 데이터인데, 이 패널 데이터의 특성이 있습니다. 주로 보면 이제 첫 번째가 이제 뭐 종단 연구, 물론 이제 횡단 연구도 가능한데, 종단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몇 년치를 계속 조사를 하고 있다라는 부분도 있고, 또 하나의 특징이 뭐냐면 엄청난 예산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이 패널의 수가, 다시 말해서 샘플 수가 엄청 많아요. 샘플 수가 엄청 많기 때문에 이런 패널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학술적인 연구에서 통계 분석, 데이터 분석을 한다고 할 때 좀 주의해야 될 상황들이 있습니다. 특히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을 할 때. 여러분들이 제가 유튜브에서 많이 좀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이제는 좀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이 구조 방정식 하면 그냥 입에 떠올리는 단어가 에이모스. 그냥 에이모스가 구조 방정식의 대표가 돼버린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에이모스라는 거는 그냥 하나의 구조 방정식 모형 분석을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 많은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인 것이고, 또 중요한 것은 이 에이모스로 할 수 있는 구조 방정식은 12구조 방정식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12구조 방정식만. 그러면 구조 방정식이 또 다른 유형의 구조 방정식이 있었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12구조 방정식도 있지만 PLS 구조 방정식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적인 관계를 요즘에는 또 다른 방식으로 또 풀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에이모스, 그렇게 떠들어 제꼈던 에이모스는 결국에는 12구조 방정식만 계산할 수 있는 많은 소프트웨어 중에 하나인데, 교수님들이 만약에 이 에이모스가 곧 구조 방정식이고 사실은 12구조 방정식인데 모든 구조 방정식을 12구조 방정식으로, 그것도 에이모스라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해야만 풀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신다면, 그 교수님 밑에서 논문 지도를 받고 있는 학생들은 이게 12구조 방정식을 해야 될 상황이 아니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거예요. 그걸 이제 구별을 잘 못한다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패널 데이터입니다. 이 패널 데이터가 가지는 특징이 샘플 수가 많다는 건데, 여러분 주로 보면 이제 통계학을 좀 전공하신 분들은 좀 아는 이야기지만, 이 통계 분석 결과 값들 중에서 샘플 수하고 좀 관련이 깊은 값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것이 카이 제곱 값입니다. 카이 제곱 값, 카이 스퀘어 값이죠. 이게 샘플 수하고 관련성이 좀 깊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제 12구조 방정식 같은 경우에 여러분 가설 검증하기 전에, 뭐 어떤 요인 적재량을 판단하기 전에, 타당성을 판단하기 전에 큰 산을 하나 넘어야 되거든. 그게 뭡니까? 그게 이제 모형 적합도죠. 모델 핏이거든요. 이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란 말이에요. 이 모델 핏 안 나오면은 그 다음 단계로 죽었다 깨어나도 못 나가거든. 그러다 보니까 모델 핏이 엄청나게 중요한데, 이 모델 핏의 가장 기본이면서 대표적인 값이 카이 제곱 값입니다. 이 카이 제곱 값의 유의 확률 핏 값이 사실은 가장 기본적인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카이 제곱 값의 핏 값이 어떻게 나와야 되느냐, 0.05보다 커야 모형이 적합하다, 이렇게 판정한단 말이에요. 이게 말이 되냐 이거지. 아니, 유의 확률 핏 값이라는 거는 모름지기 0.05보다 작아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그게 아니단 말이에요. 얘가 0.05보다 커야 된다라는 거지. 다시 말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습니다. 카이 제곱값이 다른 분석에서는 뭐 카이 제곱 검정이라든지 뭐 다른 분석에서는 카이 제곱값이 커야
P값이 0.05보다 작아진단 말이지. 근데 희한하게 12구조 방정식에서는 카이 제곱값이 작기를 바란다는 거지. P값이 0.05보다 커야 모형이 적합하다라고 보기 때문에 카이 제곱값이 작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아니 그렇다면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카이 제곱값이 샘플수하고 좀 연관이 있다 그랬잖아요. 그럼 요거 가지고 해석을 해볼까요? 12구조 방정식은 샘플수가 작아야 뭔가 기본적으로 모형이 적합하다라는 결과로 귀결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물론 샘플수가 너무 작으면 안 돼요. 여기서 이제 샘플수가 작아야 된다는 건 어떤 거냐면 샘플수가 적정해야 된다는 거지. 상대적으로 뭐에 비해서 적정해야 된다고? 상대적으로 모형에 비해서. 여러분 구조 방정식이면 느낌이 어떻습니까? 뭔가 좀 복잡한 거. 뭔가 좀 복잡한 게 구조적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다시 말해서 구조 방정식 모형 짜시는 분들은 설계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복잡하게 짜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모형이 복잡해지면 복잡해지는 그만큼 상대적으로 샘플 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커지게 되겠죠. 모형이 복잡해지면 그거를 만족시키려면 샘플 수도 커져야 되잖아. 그런데 12구조 방정식은 샘플 수가 작으면 좋겠다라는 거지. 그 말은 조금 작은 샘플 수에 상대적으로 적정한 덜 복잡한 모형을 짜줘라 이 소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지간히 복잡하게 하지 마라. 좀 적당히 복잡하게 해라. 너무 간단하지도 않고 너무 복잡하지도 않고 그냥 적당하게 그냥 좀 복잡해 보인다 싶을 정도만 해라 이거지. 뭐 삼각형이나 사각형이나 한 오각형, 육각형, 칠각형, 팔각형, 구각형 이렇게 가지 말라는 소리예요. 그냥 쉽게 말하자면 적당히 복잡하게 좀 해라는 거지. 자, 그래서 이 12구조 방정식에서 이런 샘플 수를 만족시키려면 일단 모형이 좀 적정하게 복잡해야 된다라는 것이고 그 정도에 맞는 샘플 수여야 되기 때문에 샘플 수가 크지 말란 소리잖아요. 그런데 이 12구조 방정식에 패널 데이터를 적용시킨다? 좀 위험한 짓거리 아니겠습니까? 그 위험한 짓거리 아니겠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모형은 뭐 적당하게 복잡하게 짰다 이거야. 근데 샘플 수가 엄청나게 커. 패널 데이터 뭐 기본이 막 몇천 몇만 이렇거든. 그러면 카이 제곱값이 엄청나게 높아지지 않겠습니까? 그럼 P값이 당연히 0.05보다 작아지지 않겠어요? P가 0.05보다 커야 된다니까? 그래서 이런 이제 모순이 좀 일어나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카이 제곱값의 유의 확률 P값은 12구조 방정식에서 모델 핏을 볼 때 카이 제곱값이 샘플 수에 민감함으로 이 값은 일단 여러 가지 모순이 좀 있기 때문에 해석하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모형 적합도를 판단할 건데? 그래서 모형 적합도를 판단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여러 학자들이 뭐 이런 것도 보자 저런 것도 보자 이런 것도 보자 저런 것도 보자 해서 나온 것들이 바로 모델 적합 지수가 되겠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뭐 절대 적합 지수도 있고 또는 감명 적합 지수도 있고 뭐 증분 적합 지수도 있고 그 안에 종류들도 여러 가지고 이런 것들을 이제 종합적으로 고려를 해서 연구자가 판단을 하자. 이렇게 이제 된 스토리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아쉬워. 미련이 자꾸 남는다는 거지. 뭐가 카이 제곱 이게 사실은 기본인데 얘를 버리고 가기에는 미련이 너무 남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카이 제곱 값을 좀 활용해서 얘를 활용한 적합지수, 적합지수를 만들어 보자라고 해서 나온 것이 카이 제곱의 비중을 보자 이거지. 비중을. 뭐에 대한 비중을. 자유도, 자유도 df에 대한 카이 제곱 값의 비중을 보자.
그래서 얘가 어느 정도 미만이죠, 미만. 미만의 값이 나오면, 어느 값보다 작게 나오면 적합한 것으로 보자, 이 카이 제곱 값이. 이렇게 본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도 대비 카이 제곱 값의 비중이 되다 보니까 식이 어떻게 나오느냐? 카이 제곱 값을 df 값을 카이 제곱 값을 df로 나누는 이제 요런 형식의 계산 공식이 나오게 되는 거죠. 이거를 우리가 뭐라고 합니까? 카이 제곱 값을 df로 나눈다. 제가 유튜브에서 이런 동영상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보신 적이 있으신지는 모르겠어요. 우리가 통계 분석에서 스탠다다이즈드, 그러니까 이제 표준화시킨다. 표준화시킨다. 표준화 계수 값 구할 때 딱 보면 거의 두 개. 나누거나 루트를 씌우거나. 나누거나 루트를 씌우면 뭔가 표준화시킨다. 이렇게 보는 경향이 좀 있어요. 지금 요거 나눴잖아. 그러니까 카이 제곱 값을 df로 나누어 가지고 표준화시켰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카이 제곱 값을 그러니까 카이가 chai가 카이 제곱, 카이 스퀘어잖아요. 그러니까 앞에 c가 되고 표준화시킨다가 스탠다다이즈드도 있지만 놈드라는 말도 있습니다. normed. 그래서 이제 놈드 카이 스퀘어라고 해서 이 값을 n식 값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값이 일정 점수 미만이면 이 카이 제곱 값도 적합한 것으로 보자 이거죠. 그게 뭡니까? 3.0이다, 뭐 2.0이다, 5.0보다 작아야 된다, 4.0보다 작아야 된다, 뭐 여러 가지 주장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뭐 알아서 판단들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우리한테 유리한 건 뭡니까? 점수가 큰 게 좋지. 그래서 이 nc 값이 뭐 5.0보다 작다. 그러면 적합한 것으로 보자. 이게 우리한테는 제일 유리한 거지. 우리한테 제일 불리한 게 뭡니까? nc 값이 뭐 예를 들어서 2.0보다 작아야 된다. 이게 우리한테 제일 불리한 거지. 연구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가급적이면 여러분들이 좀 큰 점수의 레퍼런스를 찾아가지고 나는 nc 값을 뭐 5.0보다 작은 뭐 4.0 뭐 또는 3.0보다 작은 것을 기준으로 하겠다라고 제시하면서 nc 값을 여러분들이 제시를 하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이렇게 본다면 여러분들이 이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게 되면 카이 제곱 값을 떨어뜨리는 게 상당히 불리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12구조 방정식에서 패널 데이터를 사용해서 모형을 설정을 그것도 복잡하게 하고 또 이 패널 데이터에 있는 수천 수만 명의 데이터를 12구조 방정식에 집어넣게 되면 모형적 합도가 일단 카이 제곱 값이 잘 안 나올 텐데 좀 걱정스럽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또 패널 데이터를 사용하다 보면 내가 원하는 변수를 사용하는 게 좀 제한적이에요. 그 데이터 안에 있는 변수를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이 변수로 모형을 짜놓고 이 모형을 근거할 수 있는 선행 연구의 이론적 근거를 역으로 찾아서 막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간혹 가다가 이론적 근거가 좀 부족한 경우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2구조 방정식은 상당히 확인적 성격이기 때문에 이론적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 그런데 이론적 근거가 좀 부족한 경우도 많은데다가 샘플 수가 너무 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조건을 만족할 수 있는 구조 방정식이 있잖아요. 그게 뭐가 있습니까? PLS가 있잖아. PLS 구조 방정식을 대안으로 저는 많이 추천을 드리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건에 딱 맞는데도 지도 교수님이 야, PLS 그런 게 어디 있어. 그냥 12구조 방정식. 그냥 12구가 뭔지도 모르고 그냥 A모스로 무조건 해. 무조건 A모스야. 나는 A모스밖에 몰라. 이런 식으로 지도하시는 지도 교수님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패널 데이터를 써서 이론적 근거가 약하기도 하고 그리고 샘플 수가 더럽게 많기도 한데 이걸 가지고 막 끝까지 12구조 방정식, 12구조. 그 12구조 방정식이 뭔지도 몰라. 그냥 A모스로 해. 막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교수님들이 계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학생들 입장에서는 일단 모형 적합도 모델 핏이 나와야 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거 아니에요. 근데 NC 값에서 딱 막혀버리는데? 그러니까 NC 값을 만약에 예를 들어 가지고
기준 미만으로 확보하기가 되게 어려울 거거든요. 근데 이 NC 값이 안 나왔다고 교수가 뭐 네가 잘못했니, 모형을 잘못 만들었니? 아니 원인은 뻔히 있는데, 원인은 뻔히 눈에 보이는데, 그런데 뭐 네가 잘못했니, 그렇게 나올 리가 없다는 등 이렇게 지도를 하게 되면 학생도 모르고 교수도 모르고 그냥 왜 이렇지 내가 잘못했나, 마치 막 죄 지은 것처럼 학생 입장에서는 이게 안 나오는 이유가 명백한데도 학생 입장에서는 자기가 죄 지은 것 같다는 느낌이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제대로 논문 지도가 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이 말씀을 제가 좀 드리고 싶고,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한 근거는 있느냐? 제가 근거를 제가 지금 보여드릴 거예요. 이제 어떤 거가 있냐면, 일단 제일 먼저 여기 한번 보시죠. 이 배병렬 교수님이 쓰신 이 에이모스 19, 좀 이건 이제 옛날 건데 이게 좀 오래된 책이긴 한데 뭐 지금도 뭐 내용은 똑같아요. 네, 보시면 여기 보면 이제 옛날에 제가 공부하던 책이긴 한데 뭐 여기 보면 이제 추정법이라고 이제 이게 12구조 방정식 말하는 거죠. 에이모스. 보면은 여기 에이모스는 이제 확인적 성격이라서 이제 최대 우도법 ML을 쓴단 말이에요. 이게 보면 ML의 적절한 최소한의 표본 크기는 일반적으로 100에서 150이 그 이상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표본 크기가 이 이상으로 증가하면 ML은 자료들 간의 차이를 탐지하는 데 있어서 민감성이 증가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표본 크기가 커지면, 예를 들어서 400보다 커지면 ML은 너무 민감하게 반응을 하고 이로 인해 모델 적합도가 나쁜 것으로 보고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뭐 일반적인 기준은 없지만 권장할 만한 수준은 200 정도면 무난하다. 그래서 이제 이런 말이 나오는 겁니다. 12구조 방정식은 한 200에서 400명 정도를 적정 샘플 수로 만족할 만한 적당하게 복잡한 모형을 짜라. 왜냐면 이제 표본 크기 200이 모델 검증에 필요한 임계치로 받아들여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요렇게 배병렬 교수님 책을 보시는 분들이 좀 많기 때문에 좀 깊이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책을 좀 많이 보죠. 이 표본 크기에 관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 이게 이제 몬테카를로 시뮬레이션이 컴퓨터로 막 돌린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은 최소한 표본 크기 한 200 이상 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온다는 거죠. 400보다 커지면 약간 좀 문제가 모델 적합도가 나빠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죠. 그리고 김계수 교수님 같은 경우에도 이 책을 보면은 이제 카이 제곱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좀 해주신단 말이에요. 이제 카이 제곱이 이제 이런 공식에 의해서 나오는데, 이게 앞에 n이 샘플 수잖아요. 다시 말해서 샘플 수가 커지면 카이 제곱 값이 커진다라는 공식입니다. 요것뿐만 아니라 아까 봤던 이제 배병렬 교수님 다른 책을 보게 되면 그냥 딱 이 말이 나와요. 표본 크기가 커질수록 카이 제곱 값은 커지며 반대로 표본 크기가 작을수록 카이 제곱 값은 작아진다. 이제 이런 말이 딱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샘플 수하고 표본 수하고 카이 제곱 값은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대안으로 PLS 구조 방식이 사실상 이론적 근거가 좀 약하기도 하고 샘플 수가 많은 패널 데이터 같은 경우에는 PLS를 쓰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한양대에서 나온 박사 논문에 나와 있는 이제 표를 제가 하나 좀 보여드리고자 하는데, 여기 보면 이제 이게 다 또 김계수 교수님이나 뭐 이런 이제 교수님들 이 책에서 이제 나온 것을 이제 요약한 건데, 여기 보면 표본 크기가 나오죠. 그러니까 12구조 방정식은 상대적으로 큰 크기. 이게 어떤 거냐면 이제 모형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크기. 그러니까 적정한 크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PLS 같은 경우에는 대표본, 소표본 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어떤 거냐면 12구조 방정식은 확인적 모델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론적 근거가 다 있어야 돼. 확실하게 이론적 근거가 있어야 되고 그 관계에 대한 확인적 성격으로 가설을 증명해 나가는 것이라는 거죠. 그리고 PLS 같은 경우에는 탐색적 모델링도 가능하고 확인적 모델링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PLS가 어떻게 보면 패널 데이터에 사실상 더 적합함에도 불구하고 PLS 구조 방식을 못하는 거지. 교수님이 PLS 구조 방식이 뭔지도 모르고 그냥 옛날부터 있어 왔던 에이모스라는 프로그램이 그냥 구조 방식을 다 대변하는 것인 줄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사실 맞지 않는 분석을
자꾸 강요를 하게 되는 꼴이 되고 그것을 학생들이 고지고대로 받아들이면 학생들이 그냥 뭣도 모르고 분석을 하게 되고 분석이 만약에 모형적 값도가 잘 안 나오게 되면 다 그냥 자기가 죄 지은 것처럼 받아들이는 거예요. 아니 그 분석 방법이 잘못됐는데 본인이 잘못한 걸로 이제. 그래서 막 죄 지은 것처럼 막 그렇게 교수님한테 막 미안해가지고 막 교수님한테 전혀 미안할 필요가 없는데 지도가 잘못됐는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제대로 알고 분석 기법을 선택할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에서 이런 영상을 올리게 됐습니다.